당신도 이젠 연금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지원 차장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퇴직연금 핫 이슈, 디폴트 옵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지원 차장입니다. 차장님, 디폴트 옵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혹시 뭘 알아두어야 할까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아셔야 합니다. 연금자산 엄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반적인 다른 금융상품에는 디폴트 옵션 같은 제도가 없잖아요. 퇴직연금에는 디폴트 옵션이 왜 도입되었을까요? 퇴직연금 DC 제도나 IRP로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퇴직연금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수익률 저하 문제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퇴직연금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처럼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방치되면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이 되게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근데 방금 사전에 지정된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DC나 IRP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그 연금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있을 겁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들 다 포함이고요. 그 회사에서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앞으로 특별히 어떤 상품의 운용 지시가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가입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별도로 없이 방치되어 있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한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사전에 상품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건데 어떤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품을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에 연금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자산은 은퇴 이후에도 수십 년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 은퇴가 많이 남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오랜 기간 자산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금자산은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관리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구분의 상품군이 있습니다. 첫째,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둘째,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디폴트 옵션에 적합한 TDF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마이슈퍼 시리즈. 총 3가지의 상품군이 있습니다. TDF 시리즈는 상반기에 우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루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익숙하실 건데 이 마이슈퍼 시리즈는 무엇일까요? 일단 상품명 마이슈퍼가 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 매우 잘 발달한 나라 중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국민들의 연금 자산 관리가 매우 잘 된 연금 선진국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2021년도 글로벌 연금지수 보고서에 보면 연금 시스템 순위는 6위로 19위인 미국보다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와, 호주가 퇴직연금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발전된 연금 선진국이네요. 네.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죠? 네. 이 호주의 연금 발전에 한 몫을 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바로 마이슈퍼란 제도인데요. 그래서 저희 상품명에 마이슈퍼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어떻게 운용 관리를 해서 연금 자산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연금 자산을 장기로 관리하는데 물가 상승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되는 자산들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주의 마이슈퍼 제도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연금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저희 한국투자 마이슈퍼 시리즈가 바로 호주와 같은 운용 목표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마이슈퍼 시리즈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수익 추구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차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물가와 연동되는 자산 중에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물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를 더 지급해주는 채권이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과 연관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슈퍼에서는 미국 물가채 자산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부동산, 인프라, 원자재와 같은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연관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슈퍼는 미국 포함한 글로벌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서 운용될 것 같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투자 마이슈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시죠?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 마이슈퍼는 한국 자본시장 환경에 최적화된 자산 배분 적용하기 위해서 국내 채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채권 역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연금 수익 추구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 외에 초과 수익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운용 전략이 또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TDF 편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네. 연금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 마이슈퍼 시리즈 역시 이미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ETF를 활용해서 전 세계 우량 주식의 초분산 투자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시행하고 있겠군요. 차장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한국투자 마이슈퍼 시리즈 안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의 총 3가지 상품이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상품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상품 안에 구성되는 종목은 거의 동일하지만 상품별 목표 수익률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저위험 상품은 물가 상승률, 즉 CPI 플러스 알파, 중위험은 저위험 상품 플러스 알파, 고위험 상품은 중위험 상품 플러스 알파를 타겟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위험 성향 정도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한국투자 마이슈퍼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들을수록 참 좋은 상품이다. 특히 디폴트 옵션에 최적화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길어질 노후를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핵심은 연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